김용진 축의 매불쇼. 자, 그러면 법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세상에 이런 변이. 자, 오늘 세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조폭 소탕 전문 형사입니다. 김은배 전 형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은배 형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날이 많이 추운데요. 네. 오늘도 역시 반소매 아동복 셔츠를 입고 아니, 오셨습니다. 우리 최영구가 잠깐만 아동보이라고 하는데 사이즈는 100이 맞습니다. 나 100이 맞습니다. 그 젖꼭지 잡지 마시고요. 제가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 근육이 늘어서 그래요. 이해를 하셔야 돼.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근데 지금 계신 게 네. 힘을 주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빼고 계신 거예요? 힘 빼고 있는 거죠. 지금 한번 줘볼까요? 네. 힘 뺀 거예요. 네, 뺀 뺀 거예요. 거예요. 네. 힘 뺀 거고 위에는 사이즈가 100이고. 그렇죠. 이거는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배고를 사도 되지만 네. 그러면 이제 허리가 남아. 나와요. 안 좋아요.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먼저 김은배 형사님, 네네. 조폭 때려잡는 형사로 유명세를 날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랬죠. 예, 그래서 그 관련해서 오늘 소식을 또 준비하셨는데 지난 주말에 같은 장소에서 검찰 출신과 조폭 보수 출신의 행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언론의 주목을 받았죠. 받았죠. 동시에 예. 부산의 최대 조직이라고 부르고 있죠. 네. 칠성파 2010년까지 두목을 하신 그 칠성파 전 두목이 네, 뭘 하셔요? 아유, 왜 이렇게 깍듯해? 저는 이제 나이 먹은 사람한테 깍듯한데 어쨌든 조직 폭력 두목을 했던 이모 칠성파 씨가 두목. 8순 생일잔치를 하니까 음. 부산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어. 왜 이게 비상이 걸리냐면 네. 연예인을 할 때 알다시피 부산에는 그 유명한 20세기파 있지 않습니까? 영도파, 유태파가 있는데 네. 신 20세기파하고 칠성파하고 최근에도 다툼이 있었어요. 아, 그랬어요? 조폭끼리. 그래가지고 구속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혹시라도 연회장에 다른 파, 신 땡땡파라든지 유 땡땡파들이 이름 방금 다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혹시 침입을 해가지고 난동을 부리거나 아니면은 또 혹시 또 보복성 있을까 봐서 그 당시에 부산청에서 글쎄 저것처럼 운동한 그 무도 경찰 50명을 추렸습니다. 원래 추려요. 아, 네, 네. 아, 그래가지고- 추려서 갑니까? 네. 형사들 배치를 곳곳에 했는데 네. 그 전에 미리 칠성파 중앙 간부들 불렀어요, 사실은. 아, 경찰에서? 네. 불러가지고 이런 상황이 생겼는데 혹시 부산사는 알지 모르니까 깍두기 인사하지 말아라. 깍두기 인사 아시죠? 강 변호사님. 형님, 뭡니까? 뭐 이런 거. 형님 아니 아니에요? 깍두기가 각 있잖아. 아, 네. 90도 인사. 어. 원래 조폭들 만나면 안녕하십니까 임미 하면서 90도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예의거든. 네. 그거 하지 마라. 왜? 위화감해서. 아, 위화감 줘서. 미리미리 조율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러는데, 하객들이. 네, 하객들이 몰려들었는데 사실은 현역보다는 전직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현직들은 잘못하면 잡히니까. 아니 현직도 있긴 있었지만은 그 이모 씨가 사실은 옛날 사람이다 보니까 옛날 사람이라서. 같은 동년배라든가 후배들이 왔는데 주로 이제 유명한 그 명동의 신 땡땡파라고 유명한 거 있어요. 신상사파라고 네. 있었는데 둘 중에 하나만 하세요. 그럴까요? 신상사든 신모 씨까지 왔고 왔어. 우리나라 3대 패밀리였던 양 땡땡파의 양은이. 어떻게 알아요? 조양은이가 왔어요? 아니 화합만 보냈어요. 화합만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잘 이뤘었는데 다행히 불상사는 없이 끝났어요. 끝났고. 그러니까 그 전에 뭐 국회의원 분이 또 검찰 출신. 예, 검찰 출신 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별개로 문제 없었기 때문에 근데 당시에 한 10여 명 상대로 해가지고 그 이모 씨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보니까 휠체어를 타고 나타났어. 몸이 안 좋은 거죠. 몸이 안 좋아. 네, 더러운 게 아니고 휠체어로 왔는데 아무튼 거기에 모였던 전현직 옛날 조폭들이 화기애애하게 하긴 했지만은 불상사는 없었다. 그러니까 부산 경찰청에서는 한숨을 놓은 거죠. 사고 나면 머리 아프거든요. 그럼 결국 아무 일도 없었던 거네요. 끝났어요. 화기애애 끝났어요. 길게 해. 이게 중요해요. 아무 사건도 아닌데 왜 들고 왔어 이거? 근데 칠성파를 좀 설명을 하려고. 칠성파. 칠성파가 사실 칠성파 아직 존재해요? 존재합니다. 이거 박살 내야죠. 왜 가만히 놔둡니까?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네. 변호사 마시잖아요.
범죄단체 조직은 처벌할 수가 있죠. 근데 증거가 없으면 깡패를 하더라도 잡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조직 간에 싸웠을 때 그 네. 싸운 것만 가지고 하면서 윗사람을 잡아야 되는데 그 조직 폭력배들은 위해를 분다 안 분다? 안 분다. 잡을 수가 없어. 근데 실성파는 1957년도에 와 오래됐네. 피난민 상대를 해가지고 300명이 결성을 했다는데요. 그 이모 씨가 결성한 건 아니고 그 이모 씨의 손익 동서가 결성했다는 거예요. 근데 알다시피 1980년도에 얼마나 좋았습니까? 도박장, 오락장, 유용업소 하면서 세세가 불렸어요. 이거 중요한 걸 했습니다. 혹시 아시지 모르겠어요. 1988년도에 부산에서 두 분이 엮이기 싫어서 말 한마디도 안 하거든. 윤계에서 엮으려고. 윤 변호사님은 알아야 돼요. 왜 아느냐? 88년도에 부산에서 식당에서 일본의 야쿠샤 반격 그룹하고 실성파하고 사카지키를 맺었어. 사카지키 뭐예요? 뭐죠? 전 잘 모릅니다. 의형제. 아 의형제를 맺었어. 네, 술잔 이해를 실성파랑 야쿠자랑. 예. 그런 바람이 이렇게 방송에 보도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실성파가 사실은 지방 조직들은 전국구가 안 되거든요. 근데 실성파가 급건으로 해가지고 전국구 조직으로 떠오른 거예요. 야쿠자랑 의형제 맺으면서 예. 상당한 거죠. 그리고 93년도 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이볼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93년도 7월이라 그래요. 나이볼 조직이 누굽니까? 신 20세기파 이 조직이 총들이 났는데 라이벌이에요? 얇을길이 라이벌인데 부산 중구 보수동 길거리에서 그 실성파 조직원이 신 20세기파 신모 씨라고 그래요. 26살밖에 안 먹은 사람을 칼로 난자를 했습니다. 아 이거 참. 살인 사건이 났는데 네. 그거를 모티브로 했던 게 장동건이 나온 뭐죠? 친구가. 친구. 그 사건이에요. 그때 유명해진 거예요. 이게 사실 유명해지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유명해졌기 때문에 실성파가 사실은 부산선을 장악하고 있지만 거기 대항하는 신 20세기파가 대항하다 보니까 네. 저번 달인가도 그렇죠. 서로 폭력배 싸워가지고 구속을 했습니다. 어떻든 양대 그룹이 부산을 장악하고 있다. 지금도. 지금도. 이 소탕해야죠. 뭐 합니까? 아니 윤 도대체가. 변호사님 보세요. 증거가 없잖아요. 뭘로 처벌합니까? 이거? 이건 문신이 증거죠. 다 잡아넣어요 그냥. 좀 문신이 뚱뚱하다 증거예요? 싶으면. 문신 있고. 영화 같은데 보면 예. 왜 이렇게 진짜. 경찰 뭐 어느 정도 되는 분이랑 형사분들이랑 그 조폭 뭐 또 서로 호영오지 하고 호영오지 그러잖아요. 해요. 실제로 그래요? 아니면 그건 좀 과장입니까? 50%는 맞고 50%는 아니다. 그러니까 형사 중에서도 좀 죄송합니다. 일 잘하고 잘 나가는 형사들이 있습니다. 네. 나하고 관련된 형사예요. 폭력기 형사라든가 강력기 형사들. 요거는 내가 잘못하면 처벌을 받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는 형사들한테 좀 친해지려고 형님 해요. 걔네들은 그러겠죠. 그렇죠. 근데 네. 잘 안 나가는 형사한테는 상대를 안 해. 그러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나이는 관계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김은배는 잘 나갔다 안 나갔다? 요거 각자 생각이 바뀐다. 그거는. 어쨌든 저보다 나이 먹은 조폭들도 사실은 형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네. 꿀맛이다. 제가 신분증을 안 보여주니까 나이를 모르는 거예요. 몰라. 그러니까 나이를 좀 생각할 때 본인들이 저 형사가 나이를 먹었나 안 먹었나 모르는데 네. 일단은 야라고 못하니까 편하게 형님이라고. 형님. 그러니까 정형큰 말이 맞아요. 형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네. 그냥 쌩까는 사람도 있고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인사하고 그렇게 형님 하면 그 꿀맛으로 계속 그 관계 유지하는 거죠. No. 뭔 얘기냐? 그게 아니에요. 이 조폭 관계는 잘하겠지만 불가근 불가원 잘하시 역시. 불가원이 뭐냐면 조폭 사건들이 있을 때 사건 제보를 상대편을 해주거든. 정보원으로. 실성파면 실성파 자기의 비리를 주는 게 아니고 신 20세기파 주는데 내가 조폭하고 관련이 전혀 없어. 내가 누군지도 몰라. 제보를 주겠습니까? 신 20세기파는 자기들이 부른 이름이에요? 아니면 경찰에서 붙인 이름이에요? 이게 거의 90%는 사실은 저희 경찰이 붙여요. 이름을 붙여줍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말한 산이슬 파는 자기들이 붙인 거예요. 산이슬? 유명한 산이슬 몰라요? 이름이 너무 해맑다. 우리 조직은 산이슬이야 이렇게. 시흥 일대에 산이슬 유명한데 산이슬. 그거는 자기들이 만든 거고 자기들이 만들었어. 대부분 우리가 장성파, 에코파, 무슨 유정부
의정부 세븐파, 광명 사거리파 이런 거 우리가 만들거든요. 네. 본인들은 스스로 뭐라고 부르기도 해 아니면 그냥 그런 거 없어요? 본인들은 영등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중앙로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새마을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새마을 중앙로. 예, 어. 우리 남보동이야. 그러니까 남보동. 우리가 붙여놨는데 그게 특징이 됐어. 그럼 자기들 그냥 이거다라고 얘기해요. 남부 식구야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족보를 이겠습니다. 술집에 갔어요. 술집인데 물병을 왜 들어요? 근데 만약에 시비가 붙었어 우리끼리. 그럼 먼저 싸우는 게 아니고 너 어디야? 그렇지. 족보하긴 족보를 먼저 푸는 거예요. 나 남부동에 누구야? 그러면은 이게 먹어주면은 싸움이 안 돼. 싸움이 안 돼. 이런 거 필요해요. 어찌됐든 필요하다고요? 자기들 세계가 자기 세계에서.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직폭력하고 친할 필요는 없지만 네. 그 사람들이 일민간이라고 상대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없지만 혹시 네. 그중에 돌발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왜? 사람도 돌연변이 있잖아요.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 네. 그러니까 아마 최욱 씨가 조폭하고 관계를 하게 되면 네. 조폭 생일잔치에 가가지고 사회를 봐줘야 돼. 전 그런 짓을 안 합니다. 안 합니까? 바로 그냥 현장에서 체포입니다. 저는. 그렇습니까? 예. 정영표도 마찬가지예요. 저요? 얼마 주냐에 따라. 공짜로는 안 시킵니다. 돈은 줍니다. 공짜로 안 시켜. 아는 연예인들이 가끔 죄송합니다. 조폭들의 행사에 가가지고 사회 보는 경우도 네. 있다. 알겠습니다. 뭐 조폭 관련해서는 이 정도에서 평화로운 일요일이었다 이거죠? 아무 일이 없었다는 게 근데 뉴스였어요. 천만다행이죠. 네. 천만다행이죠. 네, 그렇죠. 말씀하신 이거 다 소탕해야 돼 근데 이런 게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아주 불쾌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거 정의롭지 못하죠. 제가 뭐 방송에서 네. 그 조폭 관련해서 좀 약간 강하게 다뤘더니 그 올리는 게 뭐라 그러죠? 댓글. 댓글. 내가 헷갈려 조금. 댓글을 올렸는데 이분하고 같이 방송하는 진행자는 할 일이 많아요. 네. 뭐라 올렸냐면 은배행님 밤길 조심하시오 이렇게 올렸어. 이게. 무서워. 어떻게? 근데 근데요? 제가 밤길을 조심할까요 말까요? 그것도 우리가 맞춰야 되는 거예요? 조심하는 게 좋죠. 조심 안 한다. 하죠.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 체육 씨가 아니라 정 앵커도 마찬가지로 네. 이 방송을 할 때 네. 조폭 관련할 때에는 네. 돌발 변수들이 있으니까 네. 집에 들어갈 때는 뒤를 한번 보시라는 얘기죠. 뒤를 꼭 한번 살펴봐. 거울로 보든지 뒤를 한번 보세요. 혹시 시비 붙으면 제가 딱 누구 이름 되면 싸움 안 날 뭐 이런 족보 하나 저한테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지 말고요. 네. 시비 붙으면 형사라 그래 그냥. 나 네. 형사요. 내가 어딜 봐도 형사 쪽은 아니지 않아? 형사라고 하면 안 건드립니까? 건들진 않지. 그래. 형사 건드려서 이익 볼 건 없으니까 일반적으로 상대를 하면은 네. 자기들이 손해 보니까 건들지 않는다.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도 어쨌든 잘못 건들면 큰일 나니까. 일단은 그렇죠. 왜냐하면 뒤가 구리게 있으니까. 나 형사다. 그냥 돌아가라. 네, 저 형사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좋은 정보네요. 오케이.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분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생활법률 우리 같이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오케이. 네, 그것도 좋습니다. 도움 많이 되거든요. 그럼요. 네. 기다리는 시간 뭐 지루하진 않으셨죠? 재밌네요. 재미는 있어 김우비 형사님. 자 어떤 생활법률 준비해 오셨는지요? 윤수경님. 네, 저는 일단 첫 번째로 요즘에 택배 이용 많이 하실 텐데요. 네. 오배송된 물품에 대해서 주의하실 점들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뭐 잘못 배달된 택배를 본인이 이제 알면서 또 이걸 뜯어서 사용한 경우에 이것이 이제 범죄가 될 수 있다. 옆집에 온 건데 우리 집 앞에 있다고 해갖고 내가 뜯어보면 이거 그렇죠. 범죄가 될 수 있다는 네, 거죠? 범죄가 될 수 있다. 보통 이제 택배 기사분들이 택배 물건이 많다 보니까 뭐 네. 동을 헷갈리신다거나 맞아요. 호스를 헷갈리셔서 잘못 두고 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있어요. 근데 저희가 또 택배 주문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일일이 확인하지 맞아요. 않고 그냥 뜯는 경우들이 또 있거든요. 그것도 맞습니다. 예, 그런데 뜯었는데 내가 주문한 건 아닌데 한 것 같기도 하고 이래서 이제 사용하시게 될 경우에는 이제 점유 이탈물 횡령죄가 될 수 있다라는 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저 같은 스타들은 뭐 많이 오거든요. 선물 같은 게 이게 누군지도 몰라요. 네. 그거 뜯었다. 그쵸. 다 내가 알고 뜯는 건 아니거든. 진짜 선물 같은 경우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누가 보냈는지 이제 확인할 수도 없고 한데 네. 그래서 동호수 정도는 철저하게 확인을 하셔야겠다. 근데 이게 실제로 그러면 저 뭐 벌금 같은 거를 낼 가능성도 있어요? 네, 실제로 이제 점유이탈물 횡령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형법상 이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제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가 있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유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내가 알든 모르든
처벌 받는 거예요? 아, 그 경우는 이제 고의가 좀 중요하기는 해요. 어. 범죄가 성립을 하게 되려면. 네. 그래서 이제 내가 이거를 알면서도 뜯어서 썼다. 음. 이런 경우에는 이제 범죄가 성립을 하고 그 쓴 부분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안지 모른지는 누가 판단해요? 그 부분은 이제 문제가 됐을 경우에 이제 송장을 확인했는지 뭐 여러 가지를 이제 주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송장에 몰랐다고 하겠지 뭐. 그렇죠. 보통은 몰랐다고 하시겠죠. 그리고 솔직히 그거 확인 안 하고 뜯습니다. 네, 그런 그쵸. 경우도 많고. 네, 솔직히. 맞아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일단 뜯기는 하는데 이제 뜯었는데 보통은 이제 뜯지 않고 이게 내 물건이 아니다. 택배사에 반환을 요청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뜯었다. 그럼 다시 테이프를 붙이셔서 택배사에 반환 요청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저 아는 변호사님은 추석 때 그 꽃감 세트가 선물로 온 거예요. 네. 그런데 그 확인 안 하시고 뜯어가지고 드신 거예요. 드시고 그 냉동실에 보관하고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택배사가 나중에 연락이 온 거예요. 그거 잘못 배송됐으니까 아. 달라고. 오. 그래서 솔직히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네. 제가 모르고 그걸 뜯어갖고 먹었다. 어. 그랬더니 그냥 먹은 상태로 그 빠진 상태로 그냥 달라고. 그래서 아, 가져갔다고 택배사에서? 하더라고요. 다시 가져갔어요. 그걸? 네네 가져갔다고 그거 하더라고요. 되게 신기하네. 그렇죠. 그거라도 회수해서 그냥. 그러니까 말씀하신 어. 경우에는 이제 택배사에도 사실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오배송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음. 주소, 이름, 연락처가 정확히 써 있었는데도 잘못 뒀다. 이거는 이제 택배사가 일부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이제 약관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낸 사람이 이제 14일 이내에 아 이게 뭐 잘못 갔다 네. 또는 이제 뭐 제대로 배송되지 않거나 훼손됐다. 라고 이제 택배사에 통지를 하게 되면 손해배상을 청구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 김은배 뭐 형사님도 고객이 저 것 같습니다. 조폭들한테 이런 꽃감 선물 같은 거 많이 오죠? 아 주소는 제가 안 알려주죠. 왜냐면 아 주소를 알려주면 혹시 모르니까. 아, 그렇죠. 주소는 노. 그냥 밖에서 카페에서 아니면 식당에서 보는 거는 모르지만 줄 거 있으면 식당에서 받는다. 뭘 줘요? 참 변호사님 궁금한 게 있어요. 네네. 좀 아까 점유 이탈물 횡령죄라고 했는데 네, 내 집 요즘은 택배가 내 집 앞 문까지 갖다 주잖아요. 그렇죠. 이 점유 이탈물로 볼 수 있습니까? 네, 내 소유잖아. 그거는 내 소유로 볼 수가 없고요. 예. 그거는 이제 주인이 없는 물건이 아니잖아요. 수취인이 정해져 있는 물건이고 그러니까 주인이 없는 무주 많이 가져가신 모양인데 우리 형사님. 그냥 사용하게 되면 표정이- 횡령에 해당하게 됩니다. 횡령은 가능한지 점유 이탈 횡령이 된다고요? 네, 점유를 이탈한 상태니까요. 해봤어요? 안 해봤죠? 아유 저는 네. 아 지금 취재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왜냐하면 애매하거든요. 왜냐하면 내 가지고 사무실 앞에 놓는다든지 집 앞에 네, 놓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내 앞에 들어온 건 내 소유로 보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는 절도 거예요. 네. 애매하고 고의성이 없으니까 점유이탈물 그게 양이 보기 이탈물로 힘들고 봅니다. 양지민 변호사님은 그게 아니라는 어제 뭐 하나 뜯었나 본데. 불안해하시는 거. 어제 뭐 큰 거 하나 뜯었나 봐. 노 아닙니다. 네. 근데 말씀하신 부분이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왜냐하면 요새는 사실 뭐 비대면으로 다 이렇게 택배 그러니까, 집 문 앞에 네네. 다 놓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내가 수취한 걸로 사실 보기는 보기 때문에 택배 회사에서도 그게 말씀하신 게 좀 애매한 부분.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뭐 이래서 벌금 뭐 1,000만 원 혹은 뭐 징역 뭐 6개월 이렇게 받는 경우는 거의 없죠. 거의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렇겠죠. 근데 실제 제 지인의 경우에도 택배를 워낙 많이 주문하고 막 받기도 하다 보니까 그냥 그거를 뜯지 않고 방치를 해둔 거예요. 그냥 집안에 쌓아놓은 거죠. 주말에 한꺼번에 뜯자.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신고가 들어간 거예요. 택배를 잘못 갔는데 돌려주지 않는다. 아. 그래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다행히 이제 이분은 뭐 뜯지는 않아가지고 그대로 이제 돌려드렸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물건 또 분실한 사람 입장에서는 뭐 신고를 하게 되면은 사건화가 되니까요. 네. 좀 확인은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형사님. 뜨끔하시네. 네. 그게 아니고 지금 이제 의뢰가 돌아가지고 그래? 아 그래요? 그 포도 10박스를 보냈는데 포도 10박스? 10박스를 보내서 잘못 보냈어요. A동을 보내야 되는 걸 B동으로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아. B동에 받은 사람이 나중에 찾아가니까 그거 썩어서 버렸다. 이틀 만에. 이틀 소송이 만에. 지금 붙으려고 하는데 어. 내가 명확히 볼 때는 이 점유이탈물 횡령죄, 절도죄, 횡령죄 애매하더라고요. 그걸 왜 형사님한테 근데? 아 제가 상담을 좀 잘해주니까 돈 안 받고 무료로 아, 요즘 상담하세요? 상담 해줘요. 저 불법 아니야? 불법 아니야 저거? 아니 그러니까 상담은 상담도 해주세요. 상담료 안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네, 상담 해주는데 어. 제가 지인이 많잖아요. 네. 사건만 생기면 일단 난 상담을 해. 어. 내가 봐서 해줄 건 해주고 아니면은 근처에 가까운 변호사나 법무사를 찾아가라고 조언을 네. 하죠. 네. 상담하고 나서 잘 해결되면 돈을 받은 적이 있다 없다? 돈 받은 적 없다. 없다. 상담은 무료다. 식사 한번 물어봐봐. 식사는 한번. 식사 한 번 한 적은 있다 없다? 고맙다고 밥 사면 먹는다.
자, 알겠습니다. 만에 하나를 위해서 확인 좀 잘하라. 이름이랑 뭐 이런 거 한번 네. 좀 확인해봐야 되겠네요. 네, 그 송장을 정도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교훈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짧게 하나 더 하시겠습니까? 요즘에 이제 미용실도 많이들 가실 텐데 네. 이제 미용실과 관련된 분쟁 사례 좀 나눠볼까 해요. 네. 두 분은 미용실을 얼마나 자주 가시죠? 저는 굉장히 자주 가고 정영 씨는 6개월에 한 번씩. 에이, 아닌가? 계절에 한 번은. 계절에 한 번. 네. 보통 남자분들은 한 달에 한 번 커트를 네. 하시지 않나요? 그렇게까지는 저는 애가 셋입니다. 미용실 비용을 아끼시는. 네.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요즘에 이제 코로나가 이제 조금 잠잠해지면서 이제 미용실들을 자주 가실 텐데요. 뭐 커트를 하시거나 염색, 파마를 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나왔을 경우에 네.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좀 나눠볼까 해요. 네. 일단은 이제 저희가 미용실에서 받는 서비스는 일종의 이제 도급 계약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이 이제 완성이 된 것에 대해서 보수를 지급하는 일종의 계약인데요. 내가 이야기한 스타일과 다르게 나왔다. 이것은 이제 채무불이행에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전에 이제 디자이너와 이제 내가 어떤 스타일을 원하고 뭐 어느 정도를 커트를 하기 원한다가 이제 명백하게 소통이 됐다고 하면 그게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외국의 한 그 샴푸 모델인가요? 뭐 헤어 모델이 본인은 이제 10cm만 잘라달라고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거를 잘못 알아듣고 10cm만 남겨놓고 자른 아유, 거예요. 이거는 크다. 네, 그래서 한 2, 3억 원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자기가 이제 헤어 제품 모델을 활동을 못 하게 됐다는 거죠. 이건 크네.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좀 극단적인 경우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그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에 해당될 수 있는 내용이고요. 네. 근데 이게 스타일이라는 게 사실 뭐 너무 감성의 영역이야. 너무 이거 판단하기가 우리 선생님 가면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깎아달라고 저 같은 해요? 경우에는 2주나 3주 만에 한 번씩 하는데 네. 그분이 자주 가시네요. 단골이잖아요. 이제 단골이에요. 단골이 얘기가 됐어요. 필요 없구나. 네, 딱 앉으면은 알아서 알아서 너무나 좋더라고. 그러니까 한 곳만 찍는 거예요. 우리는 한 곳만 가요. 알아서 하니까. 근데 여성들은 네. 자기 단골이 있다 그러면 뭐로도 가더라고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알아서 해주는 사람이 최고 좋다. 네. 난 너무 궁금했거든. 뭐라고 하시는지. 그냥 앉아 있다 오시는 거군요. 앉으면 알아서 해줘요. 네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네. 저 장땡땡 변호사님, 아니 참 미용사님. 우리 네. 유 변호사님은 뭐라고 하세요? 가시면? 저는 뭐 저도 보통은 이제 자주 다니는 데를 다니는데 이게 또 어떤 경우에는 뭐 염색이 생각보다 밝게 나온다던가 이런 맞아요. 경우에는 저는 이제 보완을 하죠. 다시 가서 이제 얘기해요. AS 해달라. AS 해주세요. 그럼 해줘요 대체로. 예, 보통 해주시는 더러워서 해주세요. 귀찮 골치 아프거든. 또 변호사라고 또 말할까봐. 해주시는 골치 것 아파. 같아요. 자주 오겠습니다 이러고. 네. 하면. 우리 양지민 씨는요? 저요? 네. 저도 해주는 대로 그냥 합니다. 해주는 대로 해요? 해주는 대로 해요. 본인 스타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근데 저 지난번에 갔을 때도 제가 단발을 하고 싶어가지고 잘라달라고 했는데 좀 더 추워지면 자르자 그래가지고 못 잘랐거든요. 자르고 싶어도 못 잘라. 그래. 굉장히 해주는 특이하네. 최욱 씨도 저 간대 또 가시든가? 저는 집 앞에 언제나. 집 앞에. 네. 항상 여기 팟빵 앞에 다니다가 거기 이사 갔어.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집 앞으로 바꿨습니다. 네. 집 앞으로 바꿨는데 거기 선생님들이 또 다른 곳으로 또 다녀요. 그럼 이제 또 그분하고 또 이 소통을 또 맞춰야 됩니다. 남은 분하고. 네. 뭐라고 주문이 뭐예요? 일일이 다 저는 연예인이고요. 이거 그 일일이 하나하나 설명을 다 해줘야 돼요. 다시. 옮기면 되게 귀찮아지겠네. 귀찮아집니다. 그럼 뭐 그 나를 설명하는데 오래 걸려요. 근데 이 남자들은 하여튼 나를 비롯해서 이게 뭐라고 깎아달라고 하는지가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워. 그냥 사진 뭐 사진을 가져가시죠. 보여주시지 않나요? 사진은 좀 민망하지 않아? 민망하고 좀 창피하고. 그건 민망해요. 네. 그래서 대체로 그냥 제일 많이 하는 게 깔끔하게 깔끔하게. 알아서 너무 어려운데요? 적당히. 적당히 너무 길지 않게. 너무 길지 않게. 아무거나 이런 네. 느낌인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끝나고 나면 그렇지. 불만족스러워. 네. 연예인을 항상 많이 강조합니다. 저는. 네. 스타일이 중요하다. 선생님 뭐 그렇게 코웃음 칩니까? 아니 최욱 씨가 연예인 네. 맞습니까? 일반인인가요? 아니 방송인은 맞는데 방송인. 연예인으로 그럼 부르는 어떻게 달라지는 차이가 겁니까? 그 기준이?
기준이 아마 네. 오락 프로에 나가서 움직이면은 그 연예인을 볼 수가 있는데 오락에 나가면 시사 프로 나오는 분들 우리 윤 변호사님이나 네. 양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방송인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제 생각이에요. 김상중 씨는 어떻게 돼요? 김상중 씨는 그것이 알고 연예인이 싶다. 맞죠. 그것이 드라마를 알고 싶다. 했으니까. 드라마를 드라마 한 번이라도 한- 했으면 한두 번 했으면은 연예인을 봐드릴게 연예인으로 봐드릴게. 혹시라도 드라마에 봐줄 수 없는데. 단역으로도 나가도 내가 연예인을 봐드릴게. 그때는 봐주신다. 오케이. 드라마에 한적 가수는 있어요. 아니세요? 아, 가수 음반 일일이 다 뭐. 음반 그러시던데. 가수 맞아요? 네, 가수. 참 앨범도 냈다. 앨범 내시고. 안 뜬 건 가수가 아니에요. 야, 냉정 너무 잔인하시다. 아니 조폭 잡으라고 했더니 날 잡아요. 빨갛시네. 와, 좀 뭐 비정하게 잡아버리네. 가수는 떠야 되고 드라마 출연해야 되고. 나름의 원칙이 명확하시네. 그거 인정해드리겠습니다. 오케이.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지어야겠죠? 네네네. 네. 아유 오랜만에 하여튼 반갑습니다 이 두 분의 변호사님. 네. 형사님은요? 형사님은 되게 바람잡이로 모셨어요. 여보세요. 진짜 있으나 마나? 아닌데. 아닌데. 주인공. 자, 함께해 주신 세 분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